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들의 매매 신호의 김희정입니다. 오늘 양시장 기분 좋게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코스닥의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장중에는 2% 가까이 상승하기도 했는데요. 8월 들어서 7% 넘게 하락했던 코스닥의 경우에는 앞으로 저가 매수세가 2차 전지 등을 중심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계속해서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테마와 관심 종목들 방송 통해서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신들의 매매 시도는 이영석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은 이영석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영석입니다.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양시장 이쁘게 상승 시작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더 많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시간의 단일가라는 무기를 가지고 최근에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제가 가지고 온 시간의 단일가로서요. 한 최근 3, 4일 동안 상한가가 4개 그리고 20% 이상 상승하는 종목이 하나가 나왔기 때문에요. 너무나 이거 궁금하시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은 것을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노랑톡방에서는 제가 더 세밀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00마디 말보다 실력으로 모든 것들을 입증해 주시는 이영석 전문가입니다. 계속해서 이영석 케어를 통해서 시청자분들과 함께 장중, 주말까지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모든 전략을 세워가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이영석 전문가님이 애널리스트 출신 경력까지 모두 포함한 이 히든 자료집까지 궁금하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방송 중에 지금 바로 참가해 주시고요. 저희는 본격적으로 전문가님의 수익률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또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정말 역시 이 실력을 방송에서 그대로 드러내주고 계시는데요. 이 나노라는 종목 어떻게 시간에 매매를 하셨고 상한가까지 나왔는지 이 지난 한 주의 수익률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전에 히든 종목 상승률은요. 다음과 같은데요. 이거는 그냥 뒷부분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시간의 단일가 한 번은 뭐 그럴 수 있다. 뭐 두 번 잘하는데 세 번째는 이거는 운이 아니고 실력인가? 네 번째는 야, 이제는 이게 진퉁이구나라고 느끼실 것 같습니다. 자, 어저께죠.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4시 36분.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매매 시간은 9시서부터 3시 반까지만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매매 시간은요. 4시부터 6시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규장과 그다음에 시간의 단일가 시간은요. 약간의 어떤 좀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종목에도 좀 종목은 뭐 다 같지만 어떤 그 거래 대금이나 그다음에 이런 어떤 그 상승률 차이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시간의 단일가 같은 경우는요. 제가 좀 자세하게 나중에 교육 시간에 말씀드릴 거고요. 자, 어찌됐든 그 시간의 단일가에서 종목을 잡아서 오늘도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는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상한가를 잡을 수 있는가라는 것들은 사실 여기서는 다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하고요. 왜냐하면은 그렇죠. 그 시간의 단일가를 매매하는 그 방법이 또 따로 있습니다. 왜냐? 거래량도 다르고요. 거래 대금도 다르고 그러한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매매 거래 시간이 10분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요 단위들 그 매매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시간의 단일가 시간을 제가 마련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나노라는 종목을 했고 그다음에 이 종목이 지금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그 매수를 해서 좋은 성과를 거뒀고요. 물론 이거 다 먹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이게 워낙 그 변동성이 있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상한가까지 갔던 분도 계시지만 뭐 10% 이상 수익률 내신 분들이 더 대부분이니까요.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추가적으로 또 시간의 매매 두 종목을 들어갔습니다. 자, 인트론 바이오를 들어갔고요. 자, 이 시간의 단일가에서는요, 시간의 단일가만의 섹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인트론 바이오와 제가 또 어떤 종목을 했냐면요. 자, 코리아나를 했는데요. 자, 오늘 한국 화장품 제조 이 종목들이 7%, 5% 상승을 하는 것을 보면서 항상 시간의 단일가에서는요, 그 종목 섹터를 끌고 가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들을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그 섹터를 체크하고 그리고 차트를 체크한 다음에 그 종목군들이 지금 현재 플러스인가 마이너스인가를 체크를 하면서 그다음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상승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그 종목에 맞는 종목들을 구했는데 그것이 바로 인트론 바이오와 코리아나입니다. 그래서 내일 또 오니까 정말 숙제 검사를 맞는 느낌으로 이 두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이러한 종목들 를 말씀드리는 유튜브 방송을 매일매일 그리고 일요일에는요 과연 2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제가 많이 해소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오랜만에 나왔는데요. 이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 14강과 동영상 강의를 자, 여기 USB에 담아서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 USB가 뭐 여러분들이 가져간다고 좋은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다른 책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멀리 하시고 이것만 보셔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기본기는 닦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보면요. 다음 페이지에 볼 수 있겠지만 다양한 내용들, 캔들, 그다음에 패턴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꼭 들어오셔가지고 신청해 주시면요. 모든 분들께 나눠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추첨을 통해서 USB를 댁까지 배달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와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석 전문가님께서 정확하게 지난주 금요일에 시간의 매매로 제시해 주셨던 종목 나노는요. 오늘 바로 한 거래일 만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애널리스트 출신 이영석 전문가님께서 어떻게 시간의 매매로 계속 좋은 종목들, 좋은 성적과 수익률 제시해 주시는지 너무 궁금하실 텐데요. 그 모든 기법이 들어있는 USB 자료집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신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선물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방송에서 언급해드리는 전략과 강의만으로는 함께 따라잡을 수 없는 시간 외 매매 전략과 교육은 노랑톡방 안에서 바로 내일부터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공략하고 있는 두 가지 종목까지 함께 전략 받기 위해서는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오늘장 복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시장, 양시장 모두 기분 좋게 상승세가 나와주긴 했는데요. 이 걱정도 한편으로 듭니다. 과연 오늘장의 이 상승이 앞으로의 상승의 초입을 의미할까요? 아니면은 이 재조정의 시그널일까요? 네, 한번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한 5주간 연속으로 코스피가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6주 연속 하락하던 부분은요. 지금 우리 증시 역사 40년 동안에 단 3번인가 6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13% 확률로 6주간 하락하는 그런 날들이 있었는데요. 사실 지금 그렇게까지 시장이 안 좋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좀 상승의 어떤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했는데요. 자, 오늘 물론 상승은 했지만 약간 좀 찝찝했어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나오는 기대했던
그 금리 인하가 사실 우리가 한 1.5% 정도 예상했는데 한 1% 정도밖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 시장 열리고 난 다음에 좀 상승폭을 좀 반납하는 모습도 생겼고요. 그리고 최근에 ETF가 하나 또 나왔어요. 2차 전지 하락에 베팅하는 인버스 2차 전지 인버스 ETF가 또 나오면서 도대체 왜 그걸 냈는지는 진짜 좀 그걸 만든 사람한테 이제 묻고 싶은데 왜 시장을 좀 그렇게까지 안 좋게 보는지 물론 그분들의 어떤 의도는 있겠지만 어떤 시장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시장의 어떤 이 모습은 상승하는 구간에서의 쉬어가는 구간이다. 8월 달까지는 좀 그냥 좀 쉬었다 생각하시고 그냥 그 와중에 대형주 매매하는 것보다는 지금 빠르게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거에 대해 맞게 초전도체 종목을 줬고 시장에서는 또 그 맥신 같은 종목을 주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변동성을 주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이해를 하시고 매매를 하는 하지만 그런 매매가 좀 쉽지 않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냥 좀 쉬시면 돼요. 안 하시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꼭 내가 시장에 참여해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 하지만 그 무언가를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정말 정확하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뭐 유명한 말도 있죠. 내가 과연 무언가를 했을 때 과연 정말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잘 포트를 정리할 수 있을까라는 말도 있듯이 조금은 쉬는 부분도 여러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어쨌든 시장은 상승을 했지만 조금은 찝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에 대한 시그널을 준 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오케이. 일단은 좀 이번 주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한번 바라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다. 그나마 코스닥이 2차 전지 반등에 의해서 양선을 보이면서 그나마 좀 괜찮은 61선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시장에 대해서 너무나 제가 자꾸만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계속 드리는 이유는 시장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는 종목을 매수하거나 매도하거나 매수하지 않거나 매도하지 않거나 딱 요 네 가지 경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장을 너무나 깊게 파고 들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그냥 오히려 내 종목군에 집중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포트나 이런 부분들을 좀 가져가는 게 좀 그런 것들이 조금은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최근에 2차 전지가 빠짐에도 불구하고 상승 종목은 예전보다는 많아졌어요. 그래서 2차 전지에서 나온 수급이 반도체나 아니면 바이오 쪽으로 오고 있고 그리고 23일과 24일이죠. 특히 24일 새벽과 24일 오전이 되겠는데요. 그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있고요. 그다음에 네이버의 그 AI에 관련된 하이퍼 쪽도 나오니까요. 아직 그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많이 꼬이긴 한데요. 좀 너무나 내동매매보다는 좀 그러한 종목들 군으로서 포트를 꾸려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지금 실제 파일 자료를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들께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 다 체크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놨으니까요. 네, 전부 드리고 있죠. 전부 다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오셔가지고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시장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시장이 상승하는 날에도 하락하는 날에도 시간의 매매를 통해서 정확한 수익 짚어주시면서 수익까지 극대화해 주시는 이영석 전문가님입니다. 바로 이 시간에 매매할 수 있는 정확한 방법 오늘도 이 USB 통해서 입장하시고 신청만 해주셔도 이 모든 자료 드리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 시간의 매매라는 특성 많은 분들이 직장 생활과 병행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그 방법으로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방송에서 못다 이야기하는 그 종목 이야기와 전략까지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공부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신들의 매매 신호 시작하기 앞서서 먼저 시그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빨간색 신호는 매수, 노란색은 관망, 초록색은 매도 시그널이니까요. 저희와 함께 잘 따라와 주시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을 뒤흔든 핫한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화장품이 이끌던 K-뷰티의 인기를 피부 미용 의료기기가 이어받고 있습니다. 이는 외과적 기술 대신 회복 기간이 없고 효과가 빠른 레이저, 고주파 등의 시술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증권가에서는 미용 시술의 일상화 및 보편화 추세가 전 세계적으로 확장 중이라는 평가와 함께 소모품 매출이 증가할 수 있는 미용 의료기기의 수혜가 예상된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럼 미용기기 테마 중에서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 핫테마 미용기기입니다. 클래시스 7.91% 상승 마감했고요. 비올 6.12%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장 핫테마는 바로 미용기기입니다. 첫 번째 종목 매매 시그널 체크해 봐야 되겠죠? 바로 클래시스입니다. 오늘장에서 8% 가까운 상승세 보여줬는데요. 전문가님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네, 매수세 주셨습니다. 네, 오늘장에서 사실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이 전 세계적으로 매출까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관련 종목 이야기 지금 바로 들어볼게요.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미용기기가요. 제가 최근에 방송에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많이 말씀했던 게 이제 비만에 관련된 내용을 많이 말씀드렸죠. 사실 비만 치료를 하고 몸매가 날씬해지면 그 다음에 관심 있는 게 이제 피부나 이런 쪽으로 확산된다고 생각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국내 피부 미용기기 상장사의 올해 상반기 실적을 보면요. 전년 대비해서 다 상승을 한 부분을 보였어요. 특히 뭐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50% 이상 매출액이 그 이익률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비올 같은 경우도 지금 이익 같은 상반기 매출액이 거의 2배 이상, 200%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코로나 때 이후, 코로나 때 이전과 코로나 때 이후로 완전히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요. 중국인들이 또 체류 기간이 길지 않은 상태에서 가장 많이 할 게 바로 코 수술이나 이런 거 성형보다는 어떤 피부 미용이나 이런 부분들로 많이 올 것 같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피부 미용 쪽이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반기로 들어갈수록은 계속해서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용기기 쪽 가져왔습니다. 또 하나는요. 의료기기 관련주 투자 ETF가 내일입니다. 내일 의료기기 소부장 FN 그래서 또 ETF가 나온다는 거는 그만큼 또 기관들의 어떤 수급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전방위 또 분위기와 그리고 기관 수급까지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거기다가 실적까지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그 큰 상승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중에서 저희 클래시스를 가지고 왔는데요. 자,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피부과나 이런 데 가면 슈링크라고 아시죠? 슈링크. 그래서 눈썹 리프팅이나 피부 리프팅, 그다음에 얼굴, 복부, 허벅지, 탄력 개선과 주름 개선인데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게 바로 슈링크 소모품입니다. 그다음에 유니버스 소모품.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오냐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프린트를 사잖아요. 우리가 컴퓨터 프린트 사는데 프린트는 굉장히 싸요. 하지만 프린트에 들어가는 그 잉크는 가격이 되게 비싸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슈링크를 일단은 갖다 놓으면 그거에 대한 소모품에 대한 매출액이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네. 그래서 한번 갖다 놓으면 한 10년 동안 계속 발생을 하고 그리고 이 클래시스의 장점이 뭐냐면요. 해외 매출 비중이 60% 가까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수익에 대해서 매출액에 대해서도 느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브라질이 가장 큰데 브라질 그리고 1분기에는 러시아 그 다음에 또 호주, 멕시코, 대만 이런 쪽으로 더 계속해서 2분기 이후에 또 수출 가능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굉장히 그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소모품이라는 게 또 이익률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지금 현재 2분기 상반기 때 매출액이 849억에 430억이 났다는 거는 50% 이상 그 실적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바로 그 부분은 바로 소모품인데 이 소모품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플러스 그다음에 중국인 그 여행자들의 어떤 그 수요까지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삼박자가 딱 들어맞는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장기적으로 한 번도 이 크레시스라는 종목은 역성장을 한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올해 혹은 내후년까지도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이걸 갖고 왔는데요. 이 종목은 일봉보다는 월봉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지금 제가 요거는 올타임 하이라고 그랬죠? 예전에 올타임 하이, 즉 신고가라는 종목이 신고가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항상 대부분 월봉에서 상승했을 때 평균적으로 300% 이상의 상승률을 보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종목은 아직까지 50%, 55.7%의 상승률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더 봐도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게 이렇게 눌림이 있겠지만 오히려 이런 눌림에서는 매수로 접근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요소가 곳곳에 있다. 왜냐? 아직까지도 해외에도 또 추가적으로 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소모품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 줄어들 만한 시그널은 보여주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그만큼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수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급도 계속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한번 유심히 관찰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클래시스 실적, 수급 계속해서 모든 것들이 딱딱 들어맞는 종목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 장기적인 관점으로도 함께 관심 종목 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내일부터 함께 전략 세워가기 위해서는 지금 바로 QR코드 스캔하시고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종목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비올이죠. 매매 시그널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 종목은 매수군요. 네, 매수. 네, 매수 이유를 주신 이유가 있겠죠. 비올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너무 집중했나 보네요. 네, 바로 너무 확신하셨나 봅니다. 사실 이 종목이 지금 더블 이상 갈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생각하고 있다가 그래 나 매수지라고 이렇게 보고 있다가 지금 잘 몰렸는데 요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의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한 4,500억 정도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을 따지면은 한 매출액이 한 1,000억 정도 되면은 영업이익률이 한 50%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얘는 1조 정도의 밸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내년까지 계속 끌고 간다라고 하면 이 종목은 더블 이상 볼 수 있다. 지금 구간에서 더블 이상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요. 자,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어떤 피부 미용 관련 업체인데요. 어떤 거냐면요. 이 피부 표피가 있잖아요. 표피에다가 그래서 그 고주파로 하면은 진피에까지 들어가가지고 이 피부를 매끈하게 하는 그러한 요소를 갖추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피부 미용 기계의 특징이 뭐냐면 원 기계를 납품을 하고 그거에 대한 소모품을 하는 그러한 클래시스의 어떤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산 피부 미용 기기들의 특징이 바로 납품 플러스 그다음에 소모품. 그런데 지금 현재 중국과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지금
승인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아마 하반기쯤에는 북미에서 중국 쪽으로도 아마 추가로 납품될 수 있고요. 실펌 X라고 있거든요. 실펌 X라고 있고 그다음에 스칼렛, 실펌 X, 그다음에 스칼렛 이 두 부분이 가장 그 메인인데 추가적으로 계속 납품할 수 있고 그다음에 상반기 때도 지금 영업이익률 꿈의 이익률 50%를 달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얘네들 비율을 지금 월봉으로 봤어요. 제가 왜 의료기기 같은 종목들은 이렇게 월봉으로 보여드렸냐 하면요. 물론 일봉으로 봤을 때는 조금 사기도 좀 그렇지만 월봉으로, 즉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매력 있다. 아직까지도 싸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가총액이 지금 4,550억인데요.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앞으로 나올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으로 나눴을 때는 한 1,000억까지도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매출액이 1,000억에 영업이익률 50%라고 하면은 한 500억 정도의 밸류, 500억이 나오면은 여기다가 20배만 곱해준다고 해도 바로 PER 20배만 곱해준다고 해도 1조의 밸류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세는 그냥 꾸준히 타고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서 이러한 올타임 하이 조건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된다? 최소 300%까지는 간다. 아직까지도 200%니까 추가적으로 100% 이상은 또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비올, 그다음에 클래시스, 비올 이 두 종목은 포트에 한 10%씩만 여러분들이 꾸준히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 화장 의료기기 관련 두 가지 종목 모두 매수세로 의견 정리해 주셨는데요. 두 가지 종목 모두 지금 담아서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관련 전략은요. 방송에 이어서 노란톡방에서 함께 할 수 있는데요. 평일 아침 장 초반부터 시작해서 무료 영상 강의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시청자분들과 소통하고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익까지 더욱더 극대화해 가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본인만의 주식 실력 키워갈 수 있는 애널리스트 출신 이영석 전문가님께서 자식들에게만 물려주고 싶다라는 이 모든 주식 핵심 포인트 강의 자료집까지 지금 입장하시자마자 모두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앞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하셔서 바로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오늘 강세를 보였던 종목 중에서 이영석 전문가님께서 꼽아주신 강세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이영석 전문가가 지목한 강세주는 DR텍입니다. DR텍은 국내 최초, 세계에선 5번째로 디지털 엑스레이 디렉터 개발에 성공한 기업인데요. 미국 FDA로부터 자사의 엑스레이 장비에 대한 시판전 허가를 받음에 따라 오늘 24.55%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 장 강세 테마주는 바로 DR텍입니다. 높은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종목에 대한 이슈 앞으로 전망까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자, 이 종목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4% 올랐다가요. 시간 외에서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CR까지 해서 CR이라는 거는 우리가 엑스레이 찍는다고 하잖아요. 그걸 이동을 하면서 찍을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 엑스레이 부분은 우리가 피폭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도 있지만 피폭 그리고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정확도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지금 DR텍이 가지고 있는 기술로서는 국내와 해외 쪽 기계의 그 피폭을 할 수 있는 부분 대비 한 60% 정도 더 낮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미지 또한 선명하다라고 해서 지금 미 FDA 시판전 허가까지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뉴스가 나오면서 시간에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사실 제가 이 종목 물론 이거 제가 며칠 한 2주 전인가요? 2주 전에 먼저 했기 때문에 뭐 크게 다른 설명보다는 물론 이제 영상 자료 찍는 겁니다. 어떤 뭐 몸이나 아니면은 그다음에 뭐 석유화학 단지의 어떤 부분 그리고 2차 전지 쪽 그 안에 있는 내용들 그러니까는
굉장히 그 확장성이 높은 종목이라 높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나온 것은 인체에 관련된 부분인데 그것들이 지금 그게 바로 FDA 승인을 받았다. 그래서 사항을 갔는데요. 자, 오늘은 이걸 좀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노란 톡방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오전에 DR텍을 한번 체크해 보셔라. 이게 처음에 강하게 올라가니까 기술적 반등 종목으로 전환된 거다. 그러면서 변곡점에서 강한 상승 이렇게 해석하면 종목에 접근하는 게 더 쉽겠죠?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야 다를까 오늘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토요일 날 말씀드렸던 그 변동성 종목, 그다음에 고가놀이 종목, 고가권 종목, 고가놀이 종목, 그다음에 기술적 종목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종목은 기술적 반등 종목에 그 속하는 종목이었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차트를 보시면 강하게 올라오긴 했어요. 하지만 연속적으로 상한가를 뭐 2번 겪은 것도 아닌 상태여서 바로 이런 하락을 보였는데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보자마자 딱 여기만 보자마자 아 이거는 기술적 반등 종목으로 내가 매매를 해야겠구나라고 바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쫓아간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루 이틀 정도 보시고 이 종목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그리고 거래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체크를 하시고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이 종목은 제가 토요일 날 말씀드렸던 그 바로 기술적 반등 종목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우리는 딱 여기서 기다리면 됩니다. 어디서? 바로 이 종목이 상승했던 변곡점이 바로 이 자리에서만 기다리면 됐는데 딱 이 상황에서 바로 오늘 이런 24%의 큰 상승을 보였습니다. 물론 이거를 기술적 반등은 여러분들이 뭐 상한가를 먹어야 된다. 그게 아니라 10%에서 15% 이상만 먹어도 굉장히 준수한 상황인데 오늘 강하게 올라갔고 물론 우리가 FDA 승인에 대해서는 내부자가 아닌 이상은 체크를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 종목이 다음 날 상승할 걸 기대하고서 홀딩을 했다고 하면은 내일이죠. 내일 한번 좀 갭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만큼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기술적 분석이 다만 교육 따로, 실제 매매 따로가 아니라 실제 매매가 아니라 서로가 바로 겹쳐 있는 부분이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주시고 그러한 부분들은 제가 계속해서 노란 톡방에서 계속해서 체크를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들은 잘 체크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어떤 그 매매 기법으로 체득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말씀드렸고요.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계속해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한 번 했다고 해가지고 한 번 했는데 안 맞았다. 한 번 했는데 어쨌든 맞았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 게 아닙니다. 그거를 어떻게 조금 더 내가 배운 대로 적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확인을 하고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제가 체크를 해드릴 테니까요. 노란 톡방에 오시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급등주를 포착해서 수익까지 극대화할 수 있는 핵심 강의는 바로 내일 아침부터 노란톡방 안에서 진행됩니다. 네, 전문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장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수익 내기 위해서 가장 연관된 공부가 무엇인지 가장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 바로 그 중요한 핵심 포인트들 USB 담아서 여러분들 지금 입장하시자마자 선물로 드리고 있고요. 이어서 내일 아침부터 오늘 방송에서 언급했던 모든 관심 종목들까지 함께 대응할 예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바로 입장까지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이영석 전문가님의 실전 노하우를 담은 투자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도 역시나 중요한 내용 가지고 오셨습니다. 바로 이 주주 배정, 주주 우선 배정 개념을 설명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사실 그 어디서도 배울 수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꼭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 들어볼게요. 네,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일요일 날 저희 그 노란톡방 가족분들을 대상으로 먼저 미리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사실 금요일 날 어떤
그 증자가 있었냐면요. EDGC가 주주우선 증자가 있었고 코스모화학, 코스모신소재가 주주배정 실권주 우선 그 증자가 2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뭘까? 그래서 제가 아마도 EDGC는 큰 하락을 할 거고 그다음에 코스모신소재와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는 반등할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그거는 나중에 주가 부분은 뒤에서 확인하고 그럼 우리가 증자 관련된 부분이 어떤 게 있나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은 한번 복습을 한다 생각하시고 새롭게 오늘 방송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다음에 잘 이해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우리가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가장 큰 요소가 뭐냐면요. 바로 자금 조달에 대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는 이렇게 3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금융기관 차입으로는 물론 당연히 은행에 가가지고 어떤 이자를 주고 그다음에 돈을 빌리는 가장 빠른 자금 조달이겠고 그다음에 하지만 단점으로는 이자 및 단기 상환 부담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일부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가에는 큰 영향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채권 발행이 있습니다. 장기 자금으로 단기 부채 상환 부담이 제한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이자 부담이 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주가 영향은 제한적이다. 왜 제한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러한 채권 같은 경우가 CB나 BW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물론 CB, BW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요. 하지만 CB를 통해 가지고 그게 주가로 전환된다고 했을 때 그때는 주가에 영향을 주겠지만 만약에 그냥 그대로 사채로 원금과 이자를 통해 가지고 그 상환이 됐을 때는 주가에는 큰 영향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3번째가 우리가 말씀드리고 하는 건데요. 유상증자는 말 그대로 부채의 증가 없이 단기 자금 조달 가능하다. 근데 왜 여기서 부채가 증가하지 않는다라고 했냐면요. 왜냐하면 바로 유상증자는 우리가 주식으로 자본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주식 수만 늘리는 건데요. 주식 수를 늘리기 때문에 그것은 부채로 우리가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식 수가 증가하고 단기에 악영향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EPS 증가, 즉 그 주당 순이익이 줄어드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만 원을 100명이서 100주로 나눈다고 하면은 한 주당 100이겠지만 만을 200으로 나온다고 하면은 50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50원을 줄어들기 때문에 바로 주가는 좀 EPS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주가는 하락을 하겠죠. 그래서 왜냐? 주가는 PER 곱하기 EPS인데 EPS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주가는 빠지겠죠. 자,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자, 유상증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주 배정. 여러분들은 그런 특히 주식 증권에서의 어떤 해석은요. 항상 이 앞에서 끊어 읽으시면 됩니다. 주주 배정. 그렇죠? 말 그대로 주주인 사람한테 배정을 한다. 뭐를? 실권주를 배정을 하고 일반 공모한다. 이게 뭐냐면요. 기존 주주에게 증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는데 뭐를 주느냐? 바로 신주 인수권을 부여한다. 이게 뭐냐면요. 신주라는 거는 새롭게 발행되는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는 겁니다. 자, 제가 이거는 빠르게 읽고 그 다음을 설명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주 모드를 기존 주주에게 팔기 때문에 일반인에게는 제한된다. 이게 뭐냐면요. 이거는 내가 삼성전자를 만약 예를 들면은 삼성전자인 주주한테만 신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겁니다.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옆집 아빠한테는 주지 않고 지금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만 준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20-30% 할인해서 살 수 있게 해주지만 시총이 그대로라면 전자라면 한 주의 가격은 희석되어 주가는 하락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주 우선 공모는 어떤 게 있냐면 기존 주주에게 우르사주 매수 기회가 생기는 형태고 그다음에 공모가 진행 이후에도 물량이 남으면 이게 물량이 남으면이라는 말은 실권이 생길 때는 다른 투자자한테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 기회 일반 공모는 그냥 아무나 다
이 종목에 그 증자를 참여할 수 있는 건데 이게 뭐가 안 좋냐면요. 대주주가 참여를 안 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책임 경영에 대한 그런 부분도 생길 수 있고 특히 요 제3자 배정은 호재로 여겨지는데요. 그만큼 이 회사에 많은 자금을 한꺼번에 들어오면서 그 회사를 그 회사의 어떤 본업이나 아니면 신사업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제3자 배정은 굉장히 시장에서는 호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지금 본론이 나왔는데요. 주주우선 배정과 주주 배정 방식의 유상자 비교를 했을 때 가장 큰 차이가 신주 인수권을 부여하지 않고 부여한다라는 게 지금 내용입니다. 지금 주주 우선 배정을 한 EDC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신주 인수권은 신규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 발행하는 이유는 유상자 참여를 높이기 위해 신주를 시작하기 전보다 싸게 발행한다. 그래서 하지만 할인되지 않은 가격의 주식을 샀던 주주들은 피해를 입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1R 이런 거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의 권리예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팔 수가 있어요. 그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신주인권을 매매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나는 이 권리를 팔면서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차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아까 우선공모 같은 경우는 그게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 가치 희석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신주 인수권이고요. 다른 것들은 없다. 아까 말씀드렸던 주주 우선에는 없다. 그래서 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EDC 같은 경우가 최근에 증자를 강하게 했습니다. 894억을 했는데 운영 자금과 채무 상환 자금을 하면서 주주 우선 공모 증자를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그 시총이 1,516억인데 주가 희석 비율이 58.9%를 하면서 거의 50% 이상 가까운 걸 했는데 지금 보통 1,208원에 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원래는 이게 어느 정도 비율이 찍히는데 이거는 비율이 찍혀 있지가 않습니다. 왜냐? 일반 공모이기 때문에 주주 우선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주가 여기에 청약을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EPS가 할인될 수 있는 부분을 주식수가 어느 정도 발행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시설 자금과 하면서 여기 보면서 자 여기에 8% 정도에 한다는 것이 딱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특히 이 같은 종목은 뭘 했냐면 바로 시설 자금 투자를 했기 때문에 코스모학 같은 경우 시설 자금 투자도 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탑업인 취득 자금 하면서 얘는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2,200억을 했거든요. 하지만 시총 대비로는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한 5% 정도 됐기 때문에 5% 정도 하락을 하면서 오늘 반등하면서 플러스 한 6%까지 갔다가 플러스로 마감을 했어요. 그만큼 지금 EDC 같은 경우는 20% 이상 하락을 했고 이 종목은 5% 이상 상승을 했는데 이 차이는 바로 뭐다? 그 증자에 대한 성격이 달랐고 그다음에 그 증자를 통해서 어떤 데 투자의 그 금액이 있는지를 체크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이렇게 지금 네. 하락을 했고 이거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더 알고 싶으신 분은 내일 노란톡방에 오시면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방송에서 그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강의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렸고요. 못다한 이야기는 노란톡방 안에서 입장하시자마자 함께 공부해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언급됐던 모든 섹터들과 관심 종목들에 대한 전략들도 계속해서 세워가고 있고요. 바로 오늘 나노를 통해서 상한가를 잡아주신 이영석 전문가님만의 그 주식 대응 비법이 궁금하시다라고 하시다면 지금 QR코드로 입장하시고 들어오셔서 신청까지 마무리해 주시면 무료
무료로 이 모든 USB 안에 들어있는 이 주식 히든 기법 자료 모두 드리고 있으니까요. 입장하셔서 어떻게 애널리스트 출신 이형석 전문가가 계속해서 시간의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해 가고 있는지 그 모든 내용들 여러분들께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이형석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 상승률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제는 히든 종목 공개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자, 저희 서울옥션을 가지고 왔는데요. 자, 서울옥션 제가 좀 많이 좀 좋아하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자,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미술품 경매 종목, 미술품 경매 종목인데요. 최근에 뭐 금리 인상이다, 그다음에 뭐 좀 안 좋은 시장의 어떤 분위기 때문에 좀 안 좋았는데요. 이 서울옥션은 되게 좀 야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얘네는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그렇게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을 세게 하지 않아요. 어차피 안 팔릴 걸 아니까. 하지만 최근에 그 4년 만에 홍콩 경매 시장을 들어가면서 자신의 어떤 그 영업적인 그 루트를 더 확대를 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은 저점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죠? 자, 보시면 계속해서 2022년 좋았다가 계속해서 하락하고서 지금 올해 상반기 때, 2분기 때 어떻게 됐냐? 바로 그 영업 적자가 흑자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거. 바뀌면서 실적은 저점을 찍고 반등하는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 이런 키아프 서울, 프리즈 서울 이래 가지고 바로 경매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9월 달에 홍콩 경매를 시작하면서 추가적으로 어떤 4년 만에 열리는 겁니다. 4년 만에 열리면서 그다음에 또 되고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최근에 우리가 미술품 STO라고 하죠. STO. 그렇죠? 토큰 관련된 종목으로 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미술품에 대한 계속해서 어떤 그 자산화가 이루어지면서 그거에 대한 가장 큰 수혜는 저희 서울옥션이 받을 거로 예상되고 있고 또 하나는 미술품으로 또 담보 대출을 하면서 이자 수익까지 얻을 수 있는 그런 신사업까지도 지금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서울옥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관심을 가져도 되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계속해서 이 회사는 매각에 대한 이슈가 계속 있거든요. 이대주주가 지금 현재 뭐 신세계로 되어 있고 예전에는 뭐 소더비다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직 뭐 정확하게 나오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재차 언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차트도 이제 저점을 찍고 이제 현재 약간의 반등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반등의 어떤 주체는 바로 기관들의 어떤 매수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기타 금융 쪽에서 지금 8월 달 내내 매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최근의 반등은 기관이 주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정확하게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이 서울옥션 관련해서 더 정확한 설명 듣고 싶으시면 노란톡방에 오시면 제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 서울 옥션까지 여러분들께 제시해 드렸습니다. 지금 방송 종료까지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해 주셔야지 종목에 대한 내용, 강의뿐만 아니라 정확한 타점과 앞으로의 전략, 수익을 극대화해 갈 수 있는 모든 히든 기법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방송 통해서는 입장하시는 모든 분들께 무료로 이 핵심 강의 자료집까지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시간에 매매를 할 수 있는지, 급등주를 포착할 수 있는지 그 모든 내용들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핵심 포인트 통해서 오늘 방송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이 이끌던 K뷰티의 인기를 피부 미용 의료기기가 이어받고 있습니다. 미용 시술의 일상화와 보편화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오늘장 강세 테마, 미용 의료기기 섹터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이슈 속 오늘의 미용기기 테마 탑픽으로 이슈, 실적, 수급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으로도 가져가 볼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신 클래시스와 꾸준한 성장 모멘텀과 함께 하반기 실적 기대감까지 보유한 비올까지 관심 종목으로 담아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으로 아트페어 이슈를 앞두고 실적과 저점까지 확인된 종목이죠. 서울옥션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핵심 포인트 통해서 방송의 주요한 내용들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끝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최근에 다양한 사칭 피해가 일어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밤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